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프레스트님, 스텔스님, 네. 이승희님, 모찌님, 일조님, 셀리님, 네. 도원님, 네. 네. 안우전님인가요? 안우준님, 네. 달고나 커피님, 네. 짱뚱원님, 네. 오정성님, 햇살콩콩님, 송민호님, 네. 미나리님, 가비소년님. 자, 뭐 환율은 오늘 뭐 잘 진행됐네요, 그죠? 자, 어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이제 뭐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죠? 뭐 경제 지표를 발표했는데 굉장히 뭐 호전적인 모습이다라는 그런 모습,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코로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코로나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제 신규 확진자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증시를 약간 환율은 괜찮은데요.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좀 많이 상승할 수 있는데 이제 윗꼬리를 또 달았어요, 그죠? 상승하다가 윗꼬리를 달고 뭐 코로나 그 여파로 인해서 많이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근데 일단 뭐 지수는 뭐 신고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좀 이렇게 누르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누르는 모습이 점점 어, 축소돼 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죠? 신고가 내고 좀 축소되고, 신고가 내고 좀 축소되고, 예, 뭐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죠? 예. 자, 신고가 냈죠. 그죠? 예, 신고가 내고 그렇게 많이 누르지 않고, 뭐 조정을 잘 거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재차 이제 상승을 또 모색하는 그런 모양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예, 지수는 뭐 계속 아주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 뭐 지수 관련 대형주죠, 그죠? 자, SK 하이닉스가 뭐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역시 또 SK입니다. SK 이노베이션 4.6%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이쪽 부분에서 고점의 냄새를 좀 풍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바로 음봉이 길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을 다시 받고 추가 상승을 모색을 하는 그런 모양인데 자, 일대 음봉에서 출회된 물량이 만만치 않아요, 그죠? 음봉에서 출회된 물량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을 좀 해소하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여기에서 굉장한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면 여기에서 쭉 다시 재차 상승을 하겠지만 이 부분을 상승을 하더라도 직전 고점 부근에서의 매물이 만만치 않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뭐 여전히 뭐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 이쪽이 고점이 될지 안 될지 좀 더 추가적인 움직임 보면서 뭐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잘못하면 또 쌍봉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들어올리고 또 이렇게 조정받고 뭐 이런 모습이 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말씀드렸지만은 바닥권에서 실려 있는 굉장한 매집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추가 상승을 모색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계속 신고가를 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수도 신고가 내면은 좀 많이 조정이 들어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신고가 내고 조정 들어오고 뭐 이런 모습이 계속 전개가 됐었기 때문에 신고가 낸 후에 어떤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움직임 뭐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꾸준히 상승하는 패턴. 예.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자금이 들어오면은 특히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상승하면 100배 상승합니다. 100배. 100배까지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자, 카카오 진행 뭐 여전히 호전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이 살짝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이죠. 그죠? 조정이 살짝 들어오는 모습이고 뭐 다들 아시는 삼성전자 여전히
여전히 8만 원은 지키고 있는데 이쪽 고점 부분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약간은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 보여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알테오젠이 2% 정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제넥신이죠. 제넥신도 2% 정도. 뭐. 코스닥 상승은 조금 대형주 상승이 좀 미비했어요 오늘. 자, HLB 뭐 1%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예. 자, 어제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던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자, 카카오 게임즈 바닥권을 탈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쪽 부분의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쪽 부분의 지지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자,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 바로 상승하지 못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재차 지지가 되는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못했어요. 그죠? 지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고 재차 내일 양봉을 만들면서 또 이쪽에서 어떤 지지의 그런 국면을 모색하는 그런 모양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가 조금 아쉬웠어요. 어제 좀 더 긴 거래가 좀 실렸으면 시원하게 좀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요. 그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그런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아마 추가적인 상승을 모색하는 그런 모양이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한번 도전을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TCK가 마이너스 1.47% 정도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자, 지수 관련 대형주들 보시면은 대부분 추세가 살아 있어요. 추세가 살아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장기 이평선 밑으로 들어오는 종목보다는 장기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뭐 대응을 하시는데 좀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기에 훨씬 유리한 그런 종목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갭이 이렇게 벌어지면요. 갭이 벌어지면 일단 단기적으로 꼭지가 오는 법이에요. 꼭지가. 거의 이쪽의 B가 거의 비슷해요. 요 간격이 거의 비슷하게 벌어져 있는 고럴 때가 거의 이제 꼭지에 다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또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고요. 그죠? 그래서 일정 부분 또 조정받고 나면 아마 추가 상승이 또 전개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 부분들 짚어보면서 대형주는 뭐 매매를 하시면은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선주 내일이 이재명 씨 대선 출마 선언하는 날이에요. 그죠? 예, 물된동산님,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대선 출마 선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 씨 대선 출마 선언을 했더니 대선 출마 선언하는 날 굉장히 그냥 뭐 어떤 거는 투매가 많이 일어났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낙폭이 좀 심한 종목도 있었고 낙폭 후에 또 이렇게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여파죠, 그죠? 어제 여파로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뭐 계속 이제 세력의 움직임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그냥 뒷짐짓고 있는 그런 모양이었어요. 크게 관여하지 않고 그냥 일반인들의 실망 매물 정도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면서 일단 조정을 잘 거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내일이 이제 이재명 씨 출마 선언이 있는 날인데 어제 이제 이 스타코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스타코에 대해서 굉장히들 기대하시는 바가 너무나 크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이게 여기
처음 매집이 들어오면서 시작한 부분을 보면 600원대예요. 600원대. 600원대.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쪽에서 봐도 700원대입니다. 700원대. 10배 올라왔죠. 그죠? 10배 올라왔어요. 10배. 10배.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뭐 물론 추가 상승도 가능할 수 있어요. 힘을 보니까 가능할 수는 있는데 일단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단기 꼭지가 될지 아니면 여기가 완전히 꼭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드렸지만은 보험 길이가 서서히 길어지기 시작하면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아니나 달라요. 그냥 바로 그냥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완전히 품어버렸어요. 음봉을 품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일단 5일선하고의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5일선하고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5일선 위에서 추격 매수하면은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는 종목 계속 쳐다보시면은 잘못하면 크게 물린다는 거예요. 크게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봉 분차트를 봐도 그래요. 분차트 어제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쪽 자 오늘 끝난 부분이 자 종가가 여기죠, 그죠? 종가가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서 선을 쫙 그어 보시면 그러면 이쪽 구간에는 다 지금 손실인 거예요.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근데 그 구간이 전부 대량 거래가 실려 있는 구간이에요. 대량 거래. 대량 거래가 실려 있어요. 이만한 대량 거래가요. 대량 거래가. 아침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은 거래가 여기 막 불쑥 엄청나게 실려 있죠. 그죠? 엄청나게 실려 있어요. 이 많은 물량이 다 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히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진작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봉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한다.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봉 길이가 팍팍 길어지기 시작한다. 아, 그럼 8대가 돼 가는구나. 8대가. 일단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팔아야 될 구간에서는 일단 파셔야 돼요. 절반 이상이라도 팔아 놓으시고 절반이라도 팔아 놓으시고 너무 맹신하면은 고생할 수 있어요. 그죠? 일단 이 종목이 고점을 형성하고 그 많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물려 계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파동을 봐도 여기에서 이렇게 또 가격 조정이 또 필요하고요. 그죠? 가격 조정만 받고 그냥 또 상승하는 아니죠. 기간 조정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많은 시간을 또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일단 내일 이재명 씨 대선 출마 선언합니다. 그 기대감으로 오늘 뭐 상한가가 몇 종목 나왔어요. 이재명 씨 테마들 보면 새로이 뭐 떠오르는 테마도 있었고 그런 기대감이죠, 그죠?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을 한 거예요. 상승을 했으면 자 내일 또 이재명 씨가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 그럴 때 또 어떤 모습이 나올런지 참 궁금해요, 그죠? 연속성이 있는 종목이 있겠죠, 물론 연속성이 있는 종목이 개중에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죠? 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동신건설이다. 막 이런 데 가 계신 분들 계세요. 아직도. 그리고 아직도 에이텍이다. 이런 데 가 계신 분들. 아직도 여기에 가 계신 분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종목들. 이게 다 그 이재명 씨 테마 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상승했던 종목들이죠, 그죠?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상승했던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과연 잘 버텨줄까? 잘 버텨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덕성이 굉장히 시간을 가지고 급등을 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윤석열 씨 테마 중에서 그죠. 근데 대선 출마 선언한 게 어제였어요. 어제였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대선 출마 선언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덕성만 그랬느냐? 아니죠. 덕성만 그런 게 아니고, 자, 서현도 그렇습니다. 서현도 이렇게 됐거든요. 서현도. 자, 이게 구대장주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고요. 그러면 그 후에 움직였던 후발주자들 중에서 대장주였던 애니능률. 애니능률이 이랬어요. 애니능률. 아주 겁나게 쏟아졌잖아요. 그죠? 애니능률. 그리고 뭐 웅진도 마찬가지고 웅진도 겁나게 쏟아졌고 다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다 이런 모습.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푸른저축 뭐 힘없이 뭐 상승한 부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하락한 부분도 뭐 좀 미약했던 부분이고요. 자, 원익큐브 뭐 이런 것들이 윤석열 씨 테마로서 좀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아이크래프트. 그러니까 재료가 소멸이 되면은 원위치가 돼 버려요. 원위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제 인맥주를 이제 파셔야 될 구간은 파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 거예요. 어제 윤석열 씨 테마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한 거죠, 그죠?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종목을 오늘 매수하고 아직도 뭐 매수를 했으니까 거래가 됐겠죠, 그죠? 그렇게 큰 거래량은 아닌데 아직도 여기에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이 종목은 특히 이 종목은 이렇게 완전히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죠? 막 꺾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뭐 선을 그어 보면 이쪽까지는 선 그을 수 있어요, 그죠? 그쪽에 저점이 뭐 이쪽 부분에서 지지가 됐었고 여기에서도 지지가 됐었고 그러면 아직 이 정도의 이격은 남아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조금 위태롭죠, 그죠? 좀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재명 씨 테마를 보유하고 계신다라면 내일 대응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죠?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뭐 그런 종목이라면은 크게 염려가 안 되겠는데 그동안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윤석열 씨 테마가 떨어질 때 인맥주만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뭐 일자리 테마도 같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그죠? 막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뭐 내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내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뭐 종목이 올라가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상승과 하락을 거쳐가면서 또 이렇게 또 조정을 거쳐야지만 이렇게 쉬는 구간이 있어야지만 또 힘차게 또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쉬는 구간 나오고 또 상승하는 구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효율적인 매매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뭐 재료 소멸 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종목에 대한 가장 큰 리스크는
많이 올랐다라는 거였죠, 그죠? 그런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그죠? 가장 큰 리스크가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게 가장 진짜 큰 악재예요, 악재. 리스크를 떠나서 악재인 거예요, 악재. 그 악재가 제대로 악재로 여겨져 버리면, 악재가 진짜 악재로 반영이 되어 버리면 완전히 꺼져 버리겠죠, 그죠? 완전히 꺼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망각하시는 경우.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재는 생각지들을 안 해요. 염두에 두시지들을 않고 매매들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악재는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악재는 급등한 종목들은 악재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공수처 수사도 아니고요, X 파일도 아니고요. 가장 큰 악재는 너무 많이 오른 거다. 너무 많이 오른 게. 그 이상 큰 악재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위태로운 거예요, 그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쪽 구역은요, 선수들이 하는 구역이에요. 선수들이. 진짜 선수들이 매매하는 구간이지 아무나 매매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이쪽 구간은. 어디부터요? 여기부터요. 여기부터는 선수들이 매매하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선수들이 매매하는 구간. 그러니까 대응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아이고 이거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 기회. 이건 누를 때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올립니다. 이건 넘깁니다. 막 그런 말씀을 막 드리면서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매도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역시 이쪽은 선수들 영역이에요, 선수들 영역. 그래서 이럴 때 관심을 가지시고 이쪽에서만 관심 가지시고 이쪽에서는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리딩하는 전문가가 있다라면 그 전문가를 믿고 따라한다면 할 수 있겠지요.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아예 이 국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종목이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새로운 종목이 탄생이 됐었고요, 그죠? 탄생이 됐었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수익을 좀 보시겠다고 좀 하시다가 또 물리게 되고 막 그런 구간이잖아요, 이쪽 구간.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쪽 구간 어느 구간에서 물려도 다 수익 난다고. 아무 데서나 사도 수익 난다고. 근데 이 구간은 그게 아니에요. 이 구간. 잘못하면 아무 데서나 사면 다 물려요. 다 물려. 다 물리는 구간. 그 물린 거 본전도 안 올 수도 있는 구간.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선수들이 하는 영역에서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선수들이 하는 영역. 자, 애니능률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애니능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웅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웅진. 이쪽은 다 선수들 영역이었어요. 이미 선수들 영역이었는데, 이미 이 종목은 경고 2번 들어갔었죠. 여기서 경고 먹혔다고 여기서도 경고가 먹힌다. 그건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그 너무 기법이 아무리 강한 종목도요. 그거 계속 먹힐 것 같으면 떼돈 벌게요. 떼돈 벌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세력들이 그렇게 내버두질 않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말씀도 드렸죠. 가급적이면 좀 될 만한 놈, 족보가 다른 놈들, 족보가 다른
왜 족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세요. 애니능률이라는 종목이 대선주에 편입되면서 이제 대선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선주로 탄생을 했죠. 귀족이잖아요, 얘가. 귀족으로 탄생 때부터 귀족으로 탄생을 한 놈이에요, 얘가. 상한가. 태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급등주는요, 태생이 다른 놈은 달라요. 태생이 다른 놈. 자, 원익규입니다. 태생의 차이가 있죠, 그죠? 아이크래프트. 달라요, 태생이. 어디 이런 종목이 감히 애니능률에다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그래서 그 태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태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일은 태생이 괜찮았어요. 자, 상한가 한 방 나오고 그 다음날 점상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얘 단점은 물량이 너무 얇았다라는 거죠. 물량이 너무 얇아서 고생을 시킨 거죠. 고생. 그래서 물량이 어느 정도 되면서 태생이 다른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올라온다니까요. 이렇게 올라와요. 얘가 이제 태생이 달랐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뭐 매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태생이 다른 종목도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태생이 다른 종목도요. 이 앞에서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앞에서만 매매를 하시면 돼요. 이 뒤에 선수들도 물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구간입니다. 특히 물량이 얇은 종목은 선수들도 물려요, 여기. 선수들도 물려가지고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방법이 없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막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고수들도 많이 물리는 구간이에요. 사실 많이 물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재명 씨 테마 많이 올라온 종목들 있잖아요, 그죠? 서두에 보여드렸던 종목들, 동신건설, 서두에 보여드렸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냥 망상 속에 빠져가지고 세력이 나갔는지 여기 들어앉아 있는지 그것도 몰라. 근데 그냥 무조건 들고 있어. 들고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종목이라는 게. 번전 오겠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자, 이 차트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고점을 형성을 했어요. 고점을 형성했어. 그러면 여기서 고점이 형성이 됐는데 고점 형성 후에 자, 이만큼 안 꺼지죠? 이만큼 안 꺼졌어요. 안 꺼지고 뭐 하고 있어요, 이거? 예. 고점 형성하고 이쪽에서 박스권에서 이거 뭐 하고 있나요, 이거? 응? 이거 고점놀이 하는 거라 안 보이세요, 이거? 고점놀이 하는 걸로. 자, 이게 일봉입니다, 지금. 일봉. 자,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분봉으로 다른 종목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방에서 매매하고
빠진 종목인데 오늘 아주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덕신 하우징. 자, 라이브 방에서 이거 한번 치고 빠져가지고 노리고 있었는데 그 윤석열 씨 그거 쏟아지는 그거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놓쳤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5일선 안에서 매수하시면 5일선 안에서 매수하시면 이 정도 수익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갈 때가 됐었거든요. 추세가 좋았잖아요. 이렇게 쫙. 추세가 좋았죠. 그죠? 그럼 여기 들어와 있었어. 잠깐 나고 봤더니 들어왔다 간 거예요. 그래서 아깝다 그러고 있었더니 오늘 난리가 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 뭐 수익 내고 나왔다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 보세요. 이 분차트를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그 뭐예요? 동신건설이었어요? 무슨 뭐였어요? 그 종목은 일봉을 보신 거고요. 이거는 이제 분차트를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가 상한가예요. 상한가. 이 종목의 오늘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여기도 상한가예요. 여기도 상한가. 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죠. 고점 놀이 하는 거예요. 고점 놀이. 고점 놀이. 고점 놀이요. 고점 놀이. 고점 놀이가 뭐예요? 세력들이 자, 내 거 좀 사가세요. 자, 팝니다. 팔아요. 자, 사가세요. 못 모르고 막 사요. 막 사요. 자, 시간 딱 맞춰가지고 어떻게 돼요? 시간 맞춰가지고 이렇게 돼버려요. 제가 이런 모습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선주에서 많이 보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선주에서. 시간 딱 맞춰서 이거 털어버리잖아요. 시간 맞춰서. 근데도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이 대량거래. 여기가 상한가 찍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상한가예요. 이 대량거래. 상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모르고 막 하시는 거예요. 못 모르고. 그냥 올라가니까 상한가 막 들어간다 막 생각하고, 오일선하고의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막 하시는 거죠. 그죠? 막 하시는 거예요. 그거만 알으셨어도 어떤 거요? 30% 매매 기법만 30% 매매 기법, 30% 파동 매매 기법 그것만 알으셨어도, 자 오늘 저가가 몇 퍼센트인가요? 마이너스 2.53%입니다. 마이너스 2.53이요. 마이너스 2.53인데 이게 상한가 들어가는 게 비정상이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상한가에 막 이렇게 막 들어가요. 막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원칙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 기본 원칙. 다시 한번 또 느끼실 거예요. 이 종목. 아니 마이너스에서 시작한 놈이 상한가 들어간다고 뭐 상따를 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근데 다행인 거는 이 종목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하여간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다 또 말씀드리면 이 종목도 찍을까봐 겁나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여간 그래요. 조금 전에 보신 에이텍이군요. 에이텍. 자, 그 분차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덕신하우징의 분차트하고 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 차트나 이 차트나. 시간 맞춰서 쭉 빼버리면 어떡할 거냐고요, 이거. 고점 놀이 하고 있는 건데. 고점 찍어놓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여기서 끼뜩끼뜩해요. 끼뜩끼뜩. 그러다가 시간 맞춰가지고 쫙 빼요.
세력들이 물량 털 때요. 대부분 이렇게 털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물량을 확보를 했을 텐데, 엄청난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엄청난 물량을 하루에 팔 수도 없는 거고, 며칠 사이에 다 정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길게는 몇 주, 뭐 한 달,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달, 뭐 이렇게. 표시 안 나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찔끔찔끔. 왜? 최대한 고점에서 팔아야지. 최대한 고점에서 팔아야지 그네들의 수익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차트는 제가 상세히 뭐 이쪽부터 뭐이 흐름이 있어가지고 뭐 세력이 나갔다 안 나갔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뭐 이 종목은 애시당초 뭐 관심에 두지도 않았었고요, 그죠? 별로 꺼내 놓지도 않았었어요, 이 종목. 그래서 뭐 세력이 빠져나갔는지 안 빠져나갔는지는 그냥 일봉만 보고는 잘 몰라요. 일봉만 보고는 모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뭐 거래가 터져 이런 대량 거래가 이런 고점에서 터져야지만 세력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고점에서 이런 고점에서 이 정도의 물량이 터지면 보통 이제 세력이 빠져나갔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해요.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최고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거래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래도 없었어. 근데 바로 꼬꾸라져. 세력이 다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래량만 가지고 세력이 빠져나갔니? 아니, 아직 있니? 그거 판단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통상의 모습이 그런 거죠. 최고점에서는 최소한 얘 총 주식 수량 이상 터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세력들이 그냥 단시일에 빠지는 거예요. 단시일에. 단시일에. 며칠 만에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시간을 두고 빠지는 놈들은요. 그거 감지 못해요. 감지 못해요. 그러다가 하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당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를 좀 봐두셔야 돼요. 오늘 라이브 방에서도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이런 차트를 좀 봐두셔야 돼요.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참 리스크가 많구나. 리스크가 많구나. 이게 고점 놀이 하면서 대부분 그렇거든요. 고점 놀이 하면서 일반인들한테 물량 떠넘기는 작업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전개가 돼요. 근데 반대로요. 자, 차트 거꾸로 보겠습니다. 반대로요. 예. 자, 고점을 찍고 쫙 내려왔어. 쫙 내려오고 여기 저점이 형성이 됐어. 저점이 형성이 됐는데 이 저점을 깨질 않고 저점이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저점을 깨지 않고 일정 부분 박스권에서 분차트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거는 분차트상 매집인 거고요. 예, 매집인 거고요. 그래서 매집이 어느 정도 쫙 되고 나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반대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느냐? 자, 분차트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고점놀이 하는 거 보시면 안 돼요. 고점놀이 하는 거 보시면 안 되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이런 종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닥을 잘 다지는 종목. 바닥을 기가 막히게 다지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면, 분차트상 매집이 잘 일어나고 나면, 급등. 그 다음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또 그래서 이 부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분차트상 매집의 흔적이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
20분까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면 그 다음날 갭 띄워가지고 그냥 상한가 직행하고 이런 종목들 앞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에다가 관심을 가지신다면. 그래서 고점놀이 그만하시라고요. 고점놀이. 예, 고점놀이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차트 막 뒤집어 놓고 막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 HTS 그거 다 하실 줄 아세요? 차트 거꾸로 보기. HTS마다 다 달라요, 그죠? 차트를 해 보셨죠, 그죠? 예. 차, 왜 그게 필요하냐 그러면 그 종목 꺼내 놓질 못하겠네. 저희가 매매하는 종목이라서 꺼내 놓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봉을 봤을 때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야, 이게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야? 아니면 조정이 나올까? 이게 판단이 안 쓸 때요. 차트를 확 뒤집어 버려. 거꾸로 조금 전 제가 보듯이 거꾸로 보면요. 보여요, 그게. 아이고. 답이 나와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차트 뒤집어서 보세요. 간혹 뒤집어서 보시면 돼요. 자, 뒤집어서 보니까 어때요? 어때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자, 뒤집었습니다. 자, 방향이 1번. 자, 이거 1번 방향. 자, 이거 2번 방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1번 방향이 맞을까요? 2번 방향이 맞을까요? 자, 눈에 보이시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 차트 공부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1번, 2번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가끔은 자, 제대로 이제 복귀시킵니다. 자, 이럴 때는 이게 상승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판단이 쓰나요, 이거?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 조정이 좀 들어올까? 근데 거꾸로 보면요. 거꾸로 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거꾸로 보시면.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거꾸로 봐요. 차트를. 뒤집어 놓고 나면 해답이 보이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덜어 있습니다. 와,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 바닥에서의 장대 양봉 끝내주지 않아요, 이거? 끝내주죠, 그죠? 와, 이거 초급등 나오겠네, 초급등. 그래서 내가 상따를 하고 싶어. 거꾸로 한번 놓고 판단을 하신 다음에 상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술적인 측면. 그래서 이 종목 오늘 좀 상따하신 상따 물량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 꺼내 놓으려다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일단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해요. 이 종목은 좀 필요합니다. 뭐 어떤 뭐 재료인지 뭐 그런 것까지는 하여간 뭔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은 잘 대응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분차트 보여드리고 에이텍의 일봉을 비교를 해드리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고점에서 내가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면 차트 뒤집어 보세요. 내가 보유하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차트를 공부하시다가 잘 답이 안 나오면은 한번 뒤집어 보시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그런 스킬이 좀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자, 이 종목은 이쪽에서 쌍바닥도 만들었어요. 그죠? 여기에서 자, 이렇게 이쁘게 쌍바닥 만들었어.
그리고 이렇게 이까지 올라온 거죠. 그죠? 이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는 매도를 하셨어야 돼요. 매도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자, 장중의 고점이라고도 쳐요. 이거 돌파했어. 바로 간다? 바로 못 간다. 그러면 지지를 해야지. 지지를 해야죠. 근데 지지 못한다. 그럼 얼른 팔고 나오셔야 되는 거죠. 지지 못하고 그냥 힘없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종목의 매도 적기는 여기였다.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는 일단 절반은 팔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럼 나머지 절반은 이쪽이 지지가 이쪽이 지지가 되면 더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쪽이 지지가 안 돼. 이거 깨지네. 그럼 나머지 다 팔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대응을 하셨다라면 편하죠, 그죠? 편하고 기회비용 측면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엄청난 이득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실 필요가 없었던 거고. 자, 그래서 내일 이재명 씨 대선 출마 1번 찍으신 분도 계시네요. 이재명 씨 대선 출마 선언합니다. 선언하는 그 전야제죠 오늘. 전야제라서 그 관련 종목들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면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윤석열 씨 테마 꺼내놓고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굳이 답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죠? 윤석열 씨 테마가 대선 출마 선언하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도덕적으로 아니면 인간적으로 이재명 씨가 훨씬 그거하고 상관없다 그랬죠. 주식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주린이 되시는 분들 대선주 처음 매매해 보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 종목이 더 날아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 선거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라고 예를 든다면 이재명 씨 경선 들어가잖아요. 다 끝나요, 여러분들. 경선 결과까지 볼 것 같아요? 안 봐요. 경선에서 누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될 줄 누가 알아요, 그거. 100%가 있나요, 그거? 그래서 리스크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리스크. 세력들은요, 조그만 리스크도 안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리스크를 왜 안고서는 자기네 귀중한 돈을 거기다가 집어넣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2012년도 말씀드렸죠. 2012년도 대선이 1년 남았는데 다 끝났다니까요, 중국. 세력들은 돈 다 챙기고 나갔었어요. 근데 개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대선이 1년도 더 남았는데 그냥 다 물렸잖아요. 맞아요, 프레스튼. 리스크는 개인들이 스스로 리스크를 만들어 버려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얼마나 많고 그거는 이제 지지율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죠? 지지율이 나오니까. 그래서 특히나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재명 씨가 이제 경선에서 이제 통과가 돼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후보로 나와요. 그때부터 이제 또 본격적으로 게임 시작되는 게 있죠. 정책주들. 그때 되면 이제 정책주들이 이제 불을 뿜는 거죠. 지금 많이 상승한 정책주는 거의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세력들이 그래요. 세력들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들 돈이에요. 여러분들 돈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재명 씨 테마예요. 더 끌고 가고 싶어요? 더 끌고 가고 싶냐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돈이라면 경선 끝날 때까지 끌고 가고 싶냐고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이게 내 돈이라면, 이게 내 돈이라면 내가 거기다 베팅을 해?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많은 돈을 거기다가 내가 베팅을 할까? 과연 그 돈이 내 돈이라면. 답은 쉬워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조금만 틀어서 생각하시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리죠. 그래서 역시 이재명이네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응원하세요. 응원하시고 나중에 후보로 나오면 표 찍어 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그게 아니에요. 주식.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심을 하시고 특히 대선주들 매매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간과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경선까지 안 가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자, 그 자체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체가.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쭉 보여드렸어요. 내일, 자, 이재명 씨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 대선 출마 선언하는 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오늘, 그 다음 날인 오늘이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있는 거죠. 바로 반등을 못하고 있는. 얘는 뭐예요?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한 기대감, 재료가 있었던 거죠. 얘는 뭐예요? 재료 소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위치 됐잖아요. 재료가 없어졌는데 원위치 되는 거죠. 상승하기 전 가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이게 주식이에요. 이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신 거예요. 미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도 학습하신 거죠. 하루도 학습하신 거예요. 원위치 되는구나. 그 재료로 상승하기 그 전 가격으로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 학습하시는 겁니다. 자, 내일 자 어떤 모습이 나올런지 저도 솔직히 좀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근데 세력들이요 너무 복잡한 생각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일부 종목 가지고 이제 세력들의 생각이 어떨까 해가지고 많이 막 좀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고민들 안 하더라고요. 세력들 고민들 안 하고 아주 심플하게 대처를 해버리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재명 씨 대선 출마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랑 관련되는 그분 테마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참조들 하셔가지고 내일 대응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고요. 잘 하시고 그리고 또 계속 강조드리죠. 이쪽에 있는 선수들 영역이에요. 그래서 선수들끼리 치고받게 내두세요. 선수들끼리. 치고박으라고 냅두시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이쪽으로 오시면 뭐 이런 모양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여러분들은 이쪽만 하시면 돼요. 이쪽만.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가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그래요.
뭐 계속 지수는 말씀드렸지만은 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수는 뭐 시장 여건 괜찮다 뭐 이렇게 되고 있고 뭐 지금 들어서 이제 조금 악재라면 악재죠, 그죠? 코로나 신규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상승할 부분도 좀 반납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나타내고 있고요.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테마들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맥주 이제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인맥주는 서서히 좀 정리할 시점이 다가오는 거죠, 그죠?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뭐 최재형 씨 뭐 대선 출마 선언 또 하고 뭐 그러면 또 새로운 또 테마가 형성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쪽으로 이제 관심을 또 가지시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응들 하시고요. 내일 이재명 씨 테마를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연속성이 있는 종목은 또 잘 보유를 하셔야 되겠고 연속성이 떨어지고 거기가 이제 고점이 되는 그런 종목들은 또 잘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해야 될 구간에서는 꼭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거 머뭇대시다가는 잘못하면은 손실이 예, 극대화돼 버립니다. 수익이 극대화돼야지 손실이 극대화되는 매매는 여러분들이 자제를 하셨으면 해요. 자, 오늘 지금 시간이 아이고 10시가 넘었네요. 예. 늦은 시간까지 제 방송 들어주시느라고 청취해 주시느라고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편안한 밤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들 되십시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